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요. 앞으로는 제가 대신 약을 받으러 와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 못 사시겠구나. 보통 10명을 진료하면 3명은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 7명은 병원에 다시 오시는 환자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5명은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고요. 이 중 한두 명은 환자가 아닌 보호자분이 대신 약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환자분이 못 오시면 보호자분이라도 오셔서 대리 처방을 받아가시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대리 처방을 위해 오시는 보호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난 2-3달 동안에 환자분의 변화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보호자분도 환자분을 2-3달 만에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자분이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파악은 당연히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약 배달만을 위해 병원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버지가 요즘 들어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 당연히 모르죠. 환자분을, 아버님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기침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직접 모시고 오셔서 진찰도 해보고 검사도 받아보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리면 시큰둥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부모님이 정말로 걱정돼서 직접 모시고 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큰 병이 생기고 나서야 119를 타고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분이, 부모님과 자녀분이 늘 함께 병원에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면 의료진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환자가 방치되어 갈 테니까요. 물론 보호자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힘들게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1-2시간이나 힘들게 기다렸는데 정작 진료는 딱히 하는 것도 없이 1-2분 만에 끝나니까요. 부모님 모시고 오느라 하루가 다 갔는데 병원에서는 딱히 하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오셔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료 과정에서 의사는 늘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고 환자를 잘 관찰하지 않는 것 같고 이 과정이 1분 만에 끝나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의사는 환자분의 행태를 꽤 집중해서 관찰하고 듣고 보고 있어요. 진료실 밖에서 환자분이 보호자분과 얘기하는 소리,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들어올 때 걷는 소리, 문을 열고 들어와 걷는 모습, 의사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자리에 앉는 모습,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는 내용 외에도 외관적인 모습이나 행동 등 플러스 알파를 상당히 많이 관찰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앉아 얘기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병이 있겠다, 이 사람은 별거 없겠다,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와요. 그리고 그 감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제 병이 생기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 환자의 실제 모습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밖에서 접수를 도와주는 간호사 역시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점이에요. 저는 실제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간호사분들에게는 종종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분 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병원 진료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의료진의 눈에 잠시나마 필터링이 되는 것만으로도 중증 질환을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WHO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이 감소합니다. 보시다시피 노인이 될수록 움직일 수 있는 그룹과 움직이지 못하는 그룹의 허벅지 근육량의 차이는 현저하죠. 근육이 감소하면 활동 반경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폐활량 감소, 갖고 있던 만성질환 악화, 정서적 우울감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노인이 되어 덜 움직일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활동적인 움직임을 잘할수록 생존율은 현저히 증가하죠. 부모님이 병원에 오시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한 데이터를 토대로 얘기한다면 이전보다 사망할 확률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률을 낮춰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WHO 권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불편감을 호소하시더라도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게 훈련시켜드려야겠죠. 그래야 사망할 확률이 상승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부모님이 늘 주 3일 이상 운동하고 계시고 있고 단지 그날따라 병원에 오시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보호자분이 대신 오시는 거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지 부모님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집에 계시게 할 목적이라면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는 그 움직임마저 못하시게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의료진의 눈에 부모님의 상태를 필터링할 기회마저 날려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요. 앞으로는 제가 대신 약을 받으러 와도 될까요?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